비트코인 핵폭탄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개미 털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꼭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관점대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먼저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비트코인 99%가 모르는 역사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대한 가격 자체를 제가 어디까지 관점을 전달해 드렸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110.8K에서 106K까지의 가격 구간을 여러분들께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녹화했을 당시의 가격대가 약 113.4K 정도의 구간이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하는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 구간의 확보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관점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현재 이 시각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자면, 시간봉상 타임프레임을 보면 약 108.7K 구간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예상대로 모두가 생각하는 이러한 지지라인을 이탈한 뒤 다시 밑꼬리를 달아주며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고드렸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은 항상 비트코인은 이탈을 했고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한 뒤 다시 상승하는 형태가 매우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복귀해보고 과거의 프랙탈을 참고해보면 바로 이 같은 형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모두 이렇게 저는 줄곧 하락을 얘기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논점 자체를 다시 한번 복구해보면, 지난 비트코인 2025년 2월달 당시에 하락했을 와중에도 한번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고 바로 큰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막 상승장으로 접어들나 하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을 때 바로 다음날 전일 양봉을 덮어버리는 이런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또 모두가 생각하는 이러한 지지라인을 깨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고, 여기서 저점은 계속 낮아지면서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과거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제 이러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모두가 생각했던 지지라인인 이 110K 라인에서 반등을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번 더 저가를 갱신해주며 이 108.7K까지의 하락 이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30분 봉, 조금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30분 봉상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예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근거 중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유동성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동성 구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이러한 지지라인을 깨고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한 이후에 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나 기관들이 다 받아먹고 그때서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패턴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꼭 내가 사면 내려가, 또 내가 팔면 올라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시간봉 차트를 보면요, 과거에 이 패턴 보이시죠? 더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4시간봉상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고 첫 번째로 되돌림 파동을 줍니다. 이 추세 라인까지. 그러면 지금의 형태도 보면요,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한번 이 추세선 부근으로 되돌림 파동을 줬죠. 이때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개미를 털면서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거거든요. 과거 비트코인이 약 74K까지 이어지는 하락폭을 키워왔을 때도 동일한 움직임을 관측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완벽한 저점을 잡아들인 사례를 보냐면 바로 이
97K에서 9K 구간에 대한 저점을 잡아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박스권에서 모두가 지지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비트코인은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고 이때서야 큰 상승이 시작되었죠. 그에 대한 증거로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개월 전의 영상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비트코인이 약 104K 지점에 있을 때 97K에서 99K까지의 이러한 하락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97K 구간과 9K 구간을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동성 구간과 개인들이 손절이 나오기 딱 좋은 시점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관점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110.8K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범위가 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롱에 대한, 상승에 대한 베팅이나 현물하시는 분들도 슬슬 담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밑에서 108K까지 잘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현재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인 물량을 대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이러한 매수가는 유효한지 정말 궁금해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하나가 있죠. 이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에 들어갈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일까요? 이에 대한 제가 해답부터 제시해 드리면, 먼저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라인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초록색 박스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매수 오더 블록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이 매수 오더 블록은 즉 우리가 생각하는 매물대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영어로 FVG라고 적혀있는 이 영어 보이시죠? 이 FVG 구간은 비효율적인 가격 구간이라는 뜻으로 개인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동성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근데 이 FVG의 특성은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이 FVG가 뜬 구간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더 블록은 일반적으로 매물대라고 칭하는데, 이 매물대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매물대가 아닙니다. 바로 세력들이나 기관들의 매수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꿔나라면 이 추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VG와 매수 오더 블록이 같이 있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 구간 자체가 어디냐? 마지노선 106K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한방을 노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손익비 좋은 매매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의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 진짜 인생 역전하고 싶다, 몰빵해서 이번 달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투자는 100%는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매매만이 코인 시장에서 결국은 살아남게 해줄 겁니다. 즉 돌이켜보면요,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고, 이 구간에서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현재 반등폭을 계속 거듭하여서 112K 구간을 뚫어준다면 저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최저점 자체는 이전 관점과 마찬가지로 약 106K 구간에서 110.8K 구간의 최저점을 아직도 관점을 바꾸지 않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과 최저점에 대한 근거가 깨지는 구간은 이 매수 오더블록 하단과 매물대의 하단부인 106K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이 다음 매수 오더블록이 존재하는 라인은
96K에서 100K까지의 구간입니다. 즉 여기서는 매물대가 아예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106K 구간을 이탈하면 위에 매물대도 많이 쌓이고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120K 부근입니다. 왜 120K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과거 비트코인의 패턴과 프랙탈을 체크하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유동성 구간 확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때는 보통 이 추세의 라인을 이탈한 B가까지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의 패턴 사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난 2021년도 3월달부터 7월달까지의 상승기 때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탈한 가운데 여기서도 똑같이 유동성 구간을 확보하고 상승 다이버전스의 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첫 번째 하락기 때 이후에 다시 재차 B각 안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대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패턴들을 종합적으로 대입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 106K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B각 추세선으로 되돌림 파동을 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점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 비트코인이 106K를 깨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106K가 깨지게 된다면 74K에서부터 이어져온 추세 라인 자체가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 이 95K에서 100K 부근에서 상당 기간 동안 다시 이 위에 쌓인 매물대를 뚫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106K의 이탈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도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자료는 9월달에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한 날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당장 9월달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금리 인하하면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호재가 아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하 이후로 실제적으로 이 S&P 500 같은 경우에 약 37% 정도 폭락을 했고요. 또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도 금리 인하를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또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그러한 하락폭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이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저는 재료 소멸로 한 번의 하락이 더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한 번 더 반등을 이렇게 해줬다가 그때 다시 하락폭이 가중되는 저는 그러한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이러한 흐름이 되겠다를 예상해서 여러분들 원칙과 기준에 맞게 매매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때까지 정말 높은 적중률로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 자료는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의 최근 미결제 약정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약 710억 달러로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미결제 약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종료되지 않은 포지션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 시장이 과열됐다는 소리입니다. 주식시장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장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이 빛을 내서 매매하는 이 신용잔고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코인의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시장에 과열을 가져오고, 역사적으로 이더리움도 미결제 약정의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가 미결제 약정이 바로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 때.
근데 귀신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한번 사볼만 하냐. 지금 여기 이 추세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 추세 자체는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세는요 2025년 큰 상승 당시 직전에 형성되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이었던 이 빗각 라인이고요. 잘 보시면 이 빗각 라인 이탈 이후에 다시 갖다 붙일 때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할 때도 뭐다? 이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빗각 라인 자체가 어디를 의미하냐? 바로 4,200달러에서 4,300달러 사이입니다. 이 빗각 라인 중간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 뒤 다시 이 빗각 라인의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너무 이 선에 갖다 붙여서 매매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개미 털기 하는 변동성 무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주의에 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손익비 좋은 매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3주 전의 영상이에요. 그때도 이 유동성 확보를 운운하면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제가 110K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확한 논점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또 최근에도 제가 이더리움의 강세를 계속 예상을 하면서 이 선에 갖다 붙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더리움이 당연히 강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당연히 알트코인들의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이 알트코인들 관점 전달 많이 해드렸죠. 최근에도 이 하락장에서도 강할 수 있는 이 가스라는 이 종목 제가 관점 전달을 해드렸고, 실제적으로 제가 설정해드린 이 라인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이 로켓 지표를 통해 제가 정확한 관점 제시해드리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달성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매매를 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한테 의지하는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나만의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유튜버라서 할 말은 없지만 남한테 의지하는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깊은 어디서 결국 인간은 남한테 의지하기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 저도 남한테 의지만 하고 제 기준 없이 매매를 해왔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좋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코인 시작한 지 약 11년 정도 됐는데 11년 전에는 코인 트레이더가 아닌 주식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었고 정말 전문적으로 이거를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주식 트레이더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인데 상위 1%면 그래도 어디서 방구 좀 꼈다고 할 만한 실력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쪽에서 여러분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나름 유명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의 오만함만 믿고 코인시장에 들어와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변동성이 크고 험난한 코인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통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개발해서 약 이 무기를 가지고 4년 동안 한 번에 구설 수 없이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무기가 바로 로켓 지표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기 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되기 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발현이 됩니다. 사용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로켓 지표가 뜬 기점으로 해서 전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고 이 범위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요. 매도 시점은 그냥 이것 뜨면 계속 가져가시다가
이 매도 신호가 뜨면 그냥 매도하면 끝인 겁니다. 초보자 분들도 이 로켓 지표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정말 본인만의 기준을 통한 나만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손익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손익비가 바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손익비 자체가 손실 볼 확률은 낮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긴 이런 부분을 손익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켓 지표의 손익비를 보면 정말 좋은 손익비를 가지고 계신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짧은 타임프레임 보고 1시간 봉이나 기타 다른 분봉들로 이렇게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로켓 지표를 사용한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알트코인 시장이 전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매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의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의 기준을 통해서 이런 수익을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이러한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가 없는 호의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이 코인 유튜브 시장을 저는 정말 투명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 로켓 지표를 통해 많은 분들께 이러한 관점 공유를 통해서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증권정보협회와 투자정보협회에서 이에 대한 공로로 이러한 상장까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드디어 4.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올해 12월 달까지 저희 구독자를 약 10만 명 달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10만 명을 달성을 해서 정말 유명한 코인 유튜버로서, 정말 유명한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실버 버튼도 꼭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로켓 지표를 공유 받으시고 저에게 수익 인증이나 댓글 활동을 통한 팬클럽 활동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절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로켓 지표를 통해서 얻은 매매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받으시고 단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로켓 지표를 사용해서 나만의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트레이딩 뷰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트레이딩 뷰 가입하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로켓 지표 신청하시면 저 이렇게 오늘의 코인 이야기 소통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이 소통방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자, 이 소통방에서 제가 그냥 잡담하거나 제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켓 지표 받으시면 365일 24시간 동안 차트 보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초보자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로켓 지표 통해서 매수하는 종목들 제가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관점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로켓 지표 뜬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물 종목들 관점 계속 공유 드려서 좋은 결과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영상에서 이 소폰 제가 오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업비트 상승률 1위까지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선물 포지션 또한 제가 로켓 지표를 근거로 확실한 손익비 좋은 자리만 제가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 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제가 히든 종목 매 영상마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왜 드리냐,
또 제 자랑하려고 드리냐? 절대 아닙니다. 이 로켓 지표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지 한번 검증해 보시라고 이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때도 사하라 AI 관점을 100원에서 120원 사이에서 관점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40% 이상 급등을 하면서 큰 상승률 업비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이 로켓 지표 사하라 AI 트레이딩 뷰 차트거든요. 정확히 이 바닥권에서 로켓 지표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저도 이제 매매로 좀 괜찮았기도 했고, 그래서 제주도 이번엔 통 크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통방에서 쐈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코주보와 꾸준한 월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설문지 뜹니다. 여기서 코주보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주보가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플러스 소통방까지 여러분들께 즉시 그리고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어떤 매매를 해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한테는 소중한 돈, 정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매매, 원칙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무기를 저는 여러분들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이 무기를 휘둘러 보느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히든 종목, 로켓 지표 검증할 수 있는 히든 종목과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사실 알트코인 너무 궁금하시죠? 이 알트코인 향후 시황까지 모조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비트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일단은 코박 토큰이 상승률 상위에 있는데, 이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되어 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고가권에 비해서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수급이 한정적이고 비트코인 하락이 가중되는 가운데 언제 갈지 모르고 손익비가 매우 안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 추세를 돌파한 종목,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만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박 토큰 같은 종목도 이런 양봉을 통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했던 모습이고, 이렇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지를 하면서 지켜주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 베라체인 같은 종목은 상승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직 완벽하게 이러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을 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사실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최근에 공유해드렸던 가스도 결국엔 큰 상승폭을 기록했잖아요. 이러한 종목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 안에 있던 와중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했으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시장과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흐름을 가진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 할 때 생각해보면 하락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뭐냐 하면은 지수는 내려가는데 어떤 종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예요? 시장에서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즉 우리는 이 강한 종목들을 계속 캐치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매 포인트고, 자 그게 실패한다면 이게 어느 한 구독자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실 시청자님들도 비슷한 계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예요? 그냥 나만의 기준 없이 그냥 좋아 보이니까 이거 사고 뭐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그냥 백화점에서 우리가 세일할 때 막 골라 담는 것처럼 이 코인 저 코인 다 담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계좌 관리도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한번 흔들리면 진짜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메이저 코인들 중에 지금 딱 세 종목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종목이냐? 바로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만 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제가 솔라나도 관점을 전달해 드렸는데, 자, 이 솔라나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추세 하나 이렇게 그어드렸죠. 솔라나도 한번 이 추세 하단에 붙어있을 때 매수를 해봐라. 왜냐? 바로 이게 제가 커브랜드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커브랜드 패턴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이전 고가를 달성한 가운데 이렇게 밑바닥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세선을 라인을 그어봤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하는 추세적으로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라인 요 하단 부근으로 점점 오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선별해 놓으면 기회는 무조건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트레이딩 뷰 통해서 리플의 차트 한번 보면요,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이러한 하단 추세선이 이 리플에 대해 강력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단 추세선은 리플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세선이고, 이 중단 추세선 부근에서 강력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도 관점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매수가 3,900원에서 4,100원까지의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 밑에 라인 3,9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 리플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채널도 이탈이 되기 때문에 3,900원을 꼭 손절가로 잡고 보시되, 이 부분에서만 계속 지켜주는 흐름을 보인다면 리플도 다시 하여금 이 중단 빗각 추세선까지 약 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 오늘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혼란한 시장에서 강한 종목 알차게 선별해서 이 로켓지표 근간으로 한 히든 종목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업비트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제가 정말 고민해서 골라온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상승 추세로의 초입에 있는 히든 종목이고요. 로켓지표 떴냐고요? 물론 로켓지표 저가권에서 완벽하게 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손익비 측면에서도 봤을 때 손익비상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까지 가져가시는 방법, 더보기 누르셔서요, 링크 클릭하시고 코주부와 꾸준한 월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코주부의 로켓지표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여러분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코주부의 로켓지표 히든 종목 플러스 소통방까지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이란 사람이에요. 이 덩샤오핑이 어떤 말을 했냐면 도강양해,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라는 용어를 중국의 대외경책의 기반으로 썼습니다. 이 뜻은 뭐냐? 저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잘 적용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주봉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추세 빗각 라인 상단 채널에 맞았을 당시 제가 이 도광양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매수 버튼을 감추고 기다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점점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바로 하이먼 민스키의 전형적인 자산시장의 거품 구조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보통 이렇게 자맹기 때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증가하며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요. 이 다음에 일반적인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로켓지표는 이러한 자맹기 때
매수 신호가 주봉상 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로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것인가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